이거부터 좀 해봅시다. 자, 저희 창 떴죠? 또 오랜만에 보는 창. 자, 처음부터 쓸게요. 자, 샵 인클루드. 자, 포함하는 거라 했죠? 자, stdio 무슨 뜻이라 했어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 헤더 파일, 이 파일을 불러와주고요. 인클루드는 포함한다는 뜻이에요. int main void 중괄호 열고 중괄호 닫고 return 제로. 네, 여기 기본 규격이죠. 항상 외워야 되는 저희가 외워야 되는 기본 규격입니다. 여기다가 이제 열심히 코드를 쓰고 하는 건데 저희가 어떤 거를 하고 싶냐면은 이제 저희 지난 시간에 했던 것 중에 뭐 별 만들기 이런 게 있었어요. 별 만들기. 별 만들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제가 별을 여러 개를 막 만들고 싶거나 별칭을 여러 개 쌓고 싶어요. 그래서 일단 별 만들기 예제를 좀 불러올게요. 제가 별 문제, 별 문제 파일을 좀 불러오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뭐 있냐? 별의 층을 쌓는 거예요. 별의 층을 쌓는 거. 이거 한번 실행시켜 볼게요. 그러면은 이거는 이렇게 지금 홀수 개씩 쌓는 걸로 돼 있는데 그냥 일반 층 쌓는 걸로 한번 다시 수정하고 자, 예를 들어서 6층짜리 한번 시작해 볼게요. 이 코드에 대한 내용은 이제 지난 시간에도 했으니까 그럼 이렇게 6층짜리 별이 나오는 거죠. 근데 저희가 이 별을 프로그램 내에서 좀 길게 좀 쓰면서 어쩔 때는 3층짜리 별을, 어쩔 때는 6층짜리 별을, 어쩔 때는 8층짜리 별을 좀 만들 때마다 좀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 달라요. 이걸 연속적으로 반복시키자는 게 아니라 6층짜리 별을 출력시키고 또 다른 거를 열심히 작업을 하다가 다음에는 5층짜리 별을 출력시키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그때 약간 불러와서 쓰고 싶은 느낌이 드는 거죠. 이 별 출력이라는 걸 마치 하나의 기술같이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서 두고두고 쓰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희가. 아, 이 별 출력을 지금 쓰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다시 또 쓰고 또 다른 거 하다가 또 쓰고 이러고 싶은데 이거 단순히 반복문으로는 그냥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반복문이라는 거는 제가 봤다시피 계속해서 똑같은 거를 여러 번 연속으로 반복을 하니까 그냥 잠시만요. 문 좀 닫고 올게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특정한 기능 혹은 이런 작업들을 저희가 매크로 만약 기술 이런 거 마냥 단축키 마냥 하나로 만들어 버리는 게 바로 함수라는 기능 문법입니다. 그래서 함수라는 거는 자, 요 int main void 이 뭔지도 모르고 썼던 int main void 위에 작성을 해주셔야 돼요. 이 위에. 이 위로 들어갑니다. 이 코드가. 왜냐면은 함수로 그런 기능, 스킬들은 미리 만들어 놓고 이 메인 안에서 불러오는 스킬을 이미 만들어 놓고 그 스킬을 불러오는 개념입니다. 네. 이 스킬은 미리 만들어줘야 돼요. 이 메인 안에서는 스킬을 갖다 쓰는 장인 거예요. 그럼 저희가 한번 만들어 보는데 어떻게 만드냐면은 기본적으로 함수라는 거는 이제 이 PPT도 설명이 돼 있지만 어떤 값을 넣으면 내뱉는 박스예요. 사실 값을 넣을 필요도 뱉을 필요도 없다고 써져 있기도 하죠. 이제 수학에서랑 똑같이 어떤 값이 들어오면은 어떤 값이 나오는 그러한 기능이에요, 일종의. 당연히 값이 나오면 값이 나오고 혹은 이제 꼭 값이 안 나와도 돼요. 어떠한 기능만을 하는 함수도 있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함수를 실행시키면은 뭔가 5라는 7이라는 이런 값이 튀어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어떤 걸 프린트F를 해주는 기능만 있는 함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함수 개념을 조금 더 잡아보기 위해서 몇 가지 예시를 조금 더 들어볼 것 같은데 어떤 게 있냐면은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게 뭐였어요? 제곱을 출력하는 함수를 저희가 만들어 본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제곱을 출력하는 함수. 자, 그럼 제곱을 출력한다는 거는 저희가 예를 들어서 5를 입력하면 뭐가 나와요? 25가 나와. 55 출력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함수를 수학에서 fx 이런 식으로 쓰잖아요. fx는 x 제곱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fx의 값 그리고 이렇게 나오는 거죠. fx 그래서 f5 하면은 25 이렇게 값이 나오게 이렇게 만드는 건데 계속해서 말하지만 컴퓨터는 계속해서 강조하죠. 멍청하다는 걸 강조하고 있어요. 제가 함수에서도 어떤 걸 생각해야 되냐면은 이런 함수를 만들 때 어떤 걸 입력받고 어떤 걸 출력하냐 이거를 다 미리 정해줘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했던 것부터 복습하면 가면은 지난 시간에 했던 함수 이 제곱을 내뱉는 함수는 기본적으로 이제 정수를 입력받아서 정수를 내뱉는 함수로 저희가 만들었어요. 모델을 생각했어요. 그래서 변수를 만들 때도 똑같이 저희 변수 만들 때 어떻게 해요? 변수의 이 박스 크기, 인트형, 뭐 더블형, 플로트형 이런 거 써주고 그다음에 변수 이름, 그래서 세미콜론 이런 식으로 들어가잖아요. 함수를 만들 때도 비슷합니다. 그 함수가 내뱉는 값이 어떤 자료인가, 어떤 박스의 값을 내뱉는가를 써줘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정수를 받아서 정수의 제곱을 출력할 거면은 인트형의 함수가 되겠죠. 인트형의 함수. 출력값의 형태를 써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함수 이름 쓰는 거예요. 제곱이니까 파워를 쓸게요. 파워 제곱. 그리고 괄호 열고 가로 닫고를 해줘야 돼요. 변수라고. 왜냐면 이건 함수기 때문에 저 수학에서도 함수라는 거를 뭐 정의할 때 예를 들어 이렇게 쓰잖아요. fx 하고 괄호하고 x가 들어가는 함수다 얘는. x라는 거를 받는 함수다. 또 이제 수학 같은 수업 들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x, y는 뭐예요? x랑 y라는 값을 받는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이변수 함수, 뭐 다변수 함수 하면. 그럼 여기서도 괄호를 써서 어떤 값을 입력받는지를 이 괄호 안에 적어주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뭘 입력받아요? 정수를 입력받아 정수의 제곱을 출력하는 거니까 정수를 입력받아야겠죠? 인트 정수를 입력받는데 인트만 쓰는 게 아니라 인트 n 이렇게 변수 자체를 만들어줘야 돼요. 여기에 변수 자체를 선언을 해줘야 된다. 이곳에 박스 자체를 만들어줘야 된다. 우리가 입력받을 박스를 미리 만들어둬서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입력한 사용자들이 입력한 저희가 입력하는 값은 int n이라는 박스에 그대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박스를 밑에서 쓰는 거예요. 그럼 함수가 어떤 거를 기능을 하고 어떤 걸 출력을 할 거냐는 이 코드 블록, 중괄호로 이어진 코드 블록 안에 작성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 함수를 호출 혹은 실행 뭐 이런 용어들을 이용해서 호출하거나 실행하거나 이렇게 하면은 이 안에 있는 코드들이 그냥 자동으로 실행이 되게 하는 함수인 거예요. 이런 기능들. 그럼 여기서는 뭐 어떤 걸 할 수 있냐면은 단순하게 뭐 크게 계산을 복잡하게 할 건 없고 출력만 하면 돼요. 어떤 걸 출력해요? 자, int n. 그럼 입력받은 값이 n에 저장되는 거예요. 그럼 저희는 입력받은 값에 뭐를 출력하면 되죠? 제곱을 출력하면 돼요, 제곱을. 그러면은 출력을 n에 제곱이니까 n 곱하기 n을 출력하면 돼요. n 곱하기 n. 그럼 출력하는 방법은 어떻게 하냐? return이라는 걸 쓰고 n 곱하기 n 세미콜론. 요렇게 하면은 이걸 출력을 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아하.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바로 함수 값. 최종적으로 함수가 출력하는 값. 그리고 이거는 함수에게 입력받는 값. 그럼 여기 입력이 받은 값은 여기에서 계산이 돼서 return, 반환된다, 출력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별 코드는 주석 처리를 해놓으시면 됩니다. 주석 처리는 컨트롤 물음표였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좀 함수를 호출해 볼게요. 호출. 그러면은 power 오 이렇게 하고 그럼 이게 뭐예요? 이 값은 5를 이 파워라는 함수에 넣었으니까 이 파워 5는 어느 값이에요? 무슨 값이 돼요? 25가 됩니다. 25. 저희가 파워를 이렇게 정의를 했잖아요. n 곱하기 n을 출력하게, 반환하게. 출력이라면 헷갈리니까 반환하게. n 곱하기 n을 반환하게 했으니까 이 파워라는 함수에다가 이제 위에 만들어 놨으니까 밑에서 쓸 수 있어요. 위에 만들어 놓은 건 아래 쓰는 거예요. 안에서. 그럼 5라는 거를 넣었기 때문에 이 값이 25가 되더라. 가 됩니다. 5를 넣으면 25가 된다. 그럼 파워 5는 25다. 그럼 요거를 저희가 변수에다가 저장을 해서 출력을 해보면은 25라는 값이 나오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int 뭐 m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고 m은 파워 5 이렇게 해봅시다. 그리고 printf m을 출력해 볼게요. 자, int m이란 건 뭐예요? m이라는 박스를 하나 만드는 거죠. m이라는 변수를 하나 선언하고 m에다가 뭘 넣어요? 파워 5를 넣어요. 근데 파워 5가 뭘 리턴해요? 리턴하는 게 뭐예요? n 곱하기 n을 리턴하는 거죠. 파워 5는 25겠죠, 여기는. 25가 m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여기 파워 5가 쓰면은 여기 있는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실행이 돼가지고 여기에 값이 나오는 거예요. 코드를 미리 짜놓고 계속 불러다 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리고 printf %m 하면은 이러면은 실행을 해볼게요. 어떻게 나올까요? 25 나온다는 거죠. 보이죠? 25. 여기에 이제 뭐 10 이러면 100 나오겠죠. 100 이런 식으로. 그래서 파워라는 이런 함수를 저희가 만들고 이렇게 실제 코드에서 써먹을 수 있다. 그래서 자주 사용하는 기능들은 이렇게 반복을 매번 코드를 복붙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위에 하나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어떤 틀이죠, 틀. 일종의 형태. 붕어빵 뭐 형태 그런 걸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렇게 계속해서 안에 값만 바꿔가면서 써주는 게 이런 함수의 기능이다. 함수의 역할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저희가 원했던 거는 사실 요건 아니고 이제 별 만드는 거를 실제로 해보고 싶다는 거죠. 별 만드는 기능을 이제 함수로서 구현을 해보자는 거예요. 별을 이 함수를 실행을 하면은 별이 딱 출력이 되게. 그러면은 그 함수는 어떠한 값을 반환하는 게 있을까요? 어떤 값. 뭔가 그 함수 자체가 값이 되는 건 아니에요. 이거는 별을 출력하는 함수들. 왜냐면은 이 printf라는 이 코드를 실행하는 데 의미가 있고 어떠한 뭔가의 값에 대해서 뭔가 이 함수 값이 뭔가 나온다. 이 함수를 출력하면 이 함수 값은 0이다, 뭐 1이다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이 함수를 실행하면은 어떤 기능이 작동한다. 요게 메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은 int에서 파워로 했죠. int. 이 int가 뭐였어요? 함수의 값의 출력해 형태였어요. int라는 게. 그렇죠. 그러면 출력의 형태가 없는 거. 출력을 우리가 함수가 반환이랍시다. 이거는 반환에 대한 자료형이었죠. 반환하지 않는 함수는 자료형이 없어요. 없어요. 맞아요. 없는 거예요, 실제로. 없으면은 저희가 없으니까 안 써요. 그러면은 star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없다는 것도 써줘야 돼요. 아, 얘는 없는 함수구나. 반환이. 그때 쓰는 게 void입니다. void는 뭔 뜻이라고요? 없다, 안 한 뜻이다. 반환하는 게 없다. 무슨 함수가요? 이 함수 이름 써야 돼요. 저 stars라 합시다. stars. 그럼 저희는 뭘 입력받을 거예요? 이 stars에는? 안 봐도 돼요, 사실. 그냥 출력 별 개수 고정해서 하고 싶으면 안 봐도 됩니다. 한번 해볼게요. 일단 안 받는 걸로 한번 만들어봅시다. 이것도 없어도 돼요. 입력 안 받는 거예요, 함수가. 그냥 정해진 기능만 하는 함수죠. 변화가 없이. 그럼 여기도 입력값을 안 받으니까 그냥 비우기보다는 보이드, 보이드. 이렇게 채워주면은 아, 얘는 입력값 안 받는구나 하고 컴퓨터가 잘 이해를 해줍니다. 그럼 여기에 뭐 하는 거예요? 이 기능을 그대로 넣으면 돼요. 이렇게. 리턴도 없죠. 왜냐면은 보이드니까요. 반환하는 게 없는데 리턴을 쓸 이유가 없죠. 그럼 오히려 컴퓨터가 헷갈리겠죠? 어? 보이드인데 반환 안 한다 했는데 왜 리턴이 있지? 헷갈립니다. 더 없는 거예요. 그럼 딱 이거는 어떤 느낌이냐면은 여기 밑에서 스탈스라는 함수를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거 여기는 안 써도 돼요. 여기 보이드 굳이 안 써도 돼요. 여기에 실행을 하면은 이 코드가 그대로 여기에 붙여져서 실행이 되는 느낌이다. 이런 느낌인 거죠. 그럼 스탈스하고 printf 줄바꿈만 3번 하고 스탈스 또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그럼 스탈스 함수 처음에 출력되고 그럼 별 하나 만들어질 거예요. 6층짜리가 지금 기능이 6이니까. 그리고 printf nn 하면은 예, 줄바꿈 3번 되고 스탈스를 또 입력하면은 또 별이 하나 출력되는 거예요. 실행식을 봅시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저희가 이거를 하려면 실제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코드를 2번 복붙을 해서 써야 되는데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틀을 만들어 놓고 함수로서 기능을 만들어 놓고 저희가 이 함수의 이름만 이렇게 호출을 해줌으로써 그 기능이 바로바로 동작을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혹시 약간 아리까리 하거나 설명이 더 필요하시군? 엊그제 치셨던 코드 한번 가져와서 또 따라 해보시면서 해주세요. 이해가 안 되신다. 이제 손 드시기 부끄러우시면 이제 카톡을 보내주셔도 되고 바로바로 설명해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이런 느낌. 진행을 일단 계속 해볼게요. 저희가 그러면은 이 함수에 변동을 좀 줍시다. 이 층이 지금은 6층으로 고정돼 있어요. 이 for의 반복이 층이었죠. 왜냐면은 이게 바로 이 줄바꿈에 대한 반복이었고 이 줄에 대한 반복이었기 때문에 이 줄을 몇 번 실행시키냐가 이 i에 대한 상한값이 층이 개수였어요. 그럼 이 층을 저희가 원하는 값으로 넣기 위해서 n으로 쓰고요. 이 함수가 n이라는 걸 받게 합시다. 이러면 되겠죠. 무슨 의미예요? 이 stars라는 함수는 n이라는 어떠한 값을 받아서 그 n을 여기다 써먹는 거예요. 값을 받아서 여기에 써먹는다. 값을 받아서 써먹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저희가 stars 6 하면 뭐가 돼요? 이 6이 n으로 들어가고 이 n이 여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 6이 되는 6층짜리 별이 나오는 거고 여기에 11 하면은 이 11이 어디로 들어가요? 여기로 들어가고 이 10이 다시 여기로 들어가서 11층짜리 별이 나온다는 거죠. 해볼게요. 이렇게 나오죠. 요게 함수의 이제 작용, 이제 목적, 함수의 목적. 이런 식으로 하기 위해서. 함수라는 건 이걸 위해서 사용한다. 어떠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그리고 혹은 특정한 값을 반환해서 뭔가 계산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좋아요. 일단 함수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 하고 넘어가죠. 사실 오늘 함수를 크게 쓸 일은 없어서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이거는 이제 저장해 주시고 저는 지울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보시면 이것도 뭐예요? 이것도 함수네요. 보이세요? 함수 같죠? int 이거는 함수 이름 입력 안 받겠다. 리턴한대요. 뭘 0으로 리턴한대요. 사실 이 C 언어라는 책에도 컴파일러 컴퓨터가 인식을 할 때 일종의 함수 덩어리들을 인식받는 거예요. 입력받는 거예요. 그래서 그 컴파일러는 항상
제일 1순위로 처리해야 되는 걸 뭐로 보냐면은 메인이라는 함수를 실행시킨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컴파일러에게 명령 받은 거는 메인이라는 함수를 찾아서 실행시켜라요. 컴퓨터가 인식하는 방법. 그래서 저희가 이걸 메인으로 안 쓰고 다른 걸로 쓰면은 실행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메인으로 써줘야지 컴퓨터가 보고 메인을 찾아서 실행하자. 그래서 메인이 실행되고 입력받은 안 받고 리턴 0을 출력을 하게 해줘야지 이게 약간 자크 함수가 끝났다는 걸 인식을 해요, 컴퓨터가. 0 받았다. 메인에서 0 나왔네? 그럼 끝? 이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뭐 이것도 가볍게 하면 사실 이 골격이 그러면은 골격이 이해가 돼요. 첫 번째는 뭔가 불러와요. 스탠다드 인풋 아웃풋이래요. 그래서 뭔가 이 출력과 입력을 담당하는 어떤 파일을 불러오고 그 다음에 메인 함수를 작성해가지고 컴퓨터에게 너 여기 실행시켜 라고 명령을 하는 거고 리턴 0은 잘 끝났어 라고 해주는 거랑 똑같다는 거죠. 약간 이제 슬슬 구조가 이해되셨을 것 같다고 생각할게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 기본적으로 배열에 대해서 많이 다뤄봐서 배열만 조금 더 살펴볼게요. 배열은 박스라 그랬죠? 여기 배열의 크기를 입력하면은 뭐예요? 10개짜리 박스 문금이 생기는 거랑 다름없어요. 그럼 이곳에 여러 가지 값들을 넣으면서 연속적으로 우리가 묶어서 쓸 수 있다고 했죠? 같이. 그러면은 한번 배열을 쓰기 전에 오늘 알고리즘에 대해서 좀 제대로 다루기 위해서 알고리즘 관련한 설명을 또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순서도에 대해서 봅시다.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요? 자, 순서도라는 게 있는데 여기가 알고리즘 특히 이런 복잡한 문제를 풀 때는 이런 순서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보면 좋아요. 왼쪽 간단하죠? 전구가 작동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전구가 꽂혀 있는가를 판단하는 거예요. 저희 C에서는 이렇게 판단하는 걸 뭐라 부르죠? 조건문이라고 부르죠. 조건문. 판단은 꽂혀 있는가? 아니요. 그럼 전구를 꽂아라. 예. 전구 탔는가? 이것도 조건문이죠. 조건문 안에 조건문. 그래서 yes냐, true냐에 따라서 이렇게 else냐, else if냐에 따라서 그래도 와리가리 치는 이런 게 순서도입니다. 그럼 이런 걸 봤을 때 바로 그대로 C로 if문들을 중첩하거나 연결해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이제 저희의 목적이겠죠. 여기는 알고리즘도 하나 가져왔어요. 순서도 여자친구와 싸웠을 때 알고리즘 뭐 이렇게 돼가지고 화가 났는가? 아니요. 아싸 이러면 이제 문제 생각되기 시작이고 예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있는가? 아니요. 물어보자 뭐 이렇게 계속 하면은 되는 거죠. 그럼 보면은 여기서 어때요? 화가 났어요. 화가 난 이유를 알고 있어요? 예. 실행 가능한 방법이 있어요? 그럼 실행했어요. 그러니까 화를 풀어주려고 한 거죠. 눈치를 살펴요. 그리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시 돌아가요. 그때 이제 화를 났는지 또 보는 거죠. 이건 또 뭐예요? 일종의 반복문이죠. 이런 건 반복문을 보는 거예요. 반복문. C에서 이런 거는 반복문으로 구현할 수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반복을 시켜서 다시 여자친구가 화를 난지 검사해서 아직도 얘면은 다시 한 번 더 이거를 실행하게 되는 반복에 대한 절차인 거죠. 아니오가 나올 때까지 반복을 하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거죠. 보면은 아예 이쪽밖에 답이 없어요.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가고요. 이쪽으로 가도 이렇게 가고요. 여기도 반복이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이런 순서도라는 것도 이해를 하면은 전부 다 어떤 걸로 이루어져 있다고요? 포문이랑 if문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판단과 반복. 이것들로 컴퓨터에게 명령을 내려서 우리는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크게 몇 개를 볼 거냐면은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알고리즘.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떤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배열 안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알고리즘. 세 번째는 어떠한 배열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원하는 값을 그 배열 안에서 찾아내는 알고리즘. 네 번째는 어떠한 배열이 주어졌을 때 그 배열을 정렬하는 알고리즘. 가면 갈수록 어려워집니다, 난이도는. 그래서 일단은 가볍게 값 교환하는 것부터 볼게요. 그러니까 어떤 개념이냐. 자, 별 문제 이거 지우고 닫아줬죠. 네. 자, 변수 A, B 이렇게 있고 A는 4, B는 5 이렇게 있어요. 제가 이제 A, B의 값을 교환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환. 어떻게 교환할 수 있을까요? A, B의 값을. 그러니까 저희가 A는 5가 들어가게 하고 B는 4가 들어가게 싶다는 거예요. 요거는 사실 순서도를 쓸 건 아니고 그냥 단순한 어떤 약간 기술이 있는데 되게 단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자, 한번 볼게요. 값교환이라는 거는 이제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바로 여기서 보입니다. C영어에서 값교환을 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템프, 임시. 뭐냐면 템프라는 변수를 만드는 거예요. 임시 변수. 그러면은 A와 B를 교환한다고 하고 요 1, 2, 3번 순서를 따르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볼게요. A의 값을 템프에 넣어요. 그럼 한번 코드를 따라 치면서 작성해 볼게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템프가 필요해요. 템프. 템프는 임시죠? 템포러리 약자, 임시. 그럼 뭐예요? 먼저 어떻게 하래요? 1번. A의 값을 템프에 넣으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템프에 A. 이렇게 하면 A 값이 템프에 들어가요. A 값이 템프에 들어가요. 그럼 지금 템프는 A 값이 들어있는 거. 그 다음에
2번 B의 값을 A에 넣는다. 그러니까 A에다가 B를 대입하자는 거예요. 그러면은 A는 B. 그럼 어떻게 돼요? 이 B 오른쪽에 있는 값이 A로 전달이 될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기까지 와서. 지금 A는 4고 B는 5였어요. 템프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A의 값인 4가 들어있죠. 그럼 지금 템프도 4고 A도 4고 B는 5죠. 그럼 이 상황에서 A에다가 B의 값을 넣었어요. 그럼 템프는 여전히 4고요. A 값은 B가 들어갔기 때문에 5예요. B는 안 바꿨으니까 5겠죠, 그대로? 이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면 돼요. 마지막으로는 템프의 값을 B에 넣는다. 저희가 A의 값을 임시로 따로 빼놨잖아요. 그 값을 다시 B에 넣어주는 거예요. B에다가 템프의 값을 넣는. 이러면은 얘네 둘이 바뀌어 있다는 거죠. printf A, B. 5사가 나오죠. 이게 바뀌는 겁니다. 그래서 요러한 간단한 네 줄짜리로 구현이 가능하다. 템프 A, A는 B, B는 템프. 수학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이건 코딩이기 때문에 할당, 대입으로 보세요. 다시 한 번 더 설명해 드릴게요. A랑 B가 있어요. 뭘 또 보는 게 편한가? 마이크 나오나? 나오죠. 그러니까 A랑 B랑 있어요. A랑 B가 이렇게 있을 때 얘네들의 값을 바꾸고 싶으면요. 여기에 임시를 하나 만들어보죠. 템프. 그래서 여기가 예를 들어서 4, 5, 여기가 5였어요. 그럼 처음에 이 4를 복제해서 여기에 대입해요. 여기가 4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 B를 여기에 넣어요. 그럼 여기가 5가 돼요. 그 다음에 얘를 여기에 넣어요. 그럼 얘는 4가 돼요. 요런 과정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좀 이해가 편하죠. 그냥 이렇게 값을 더블링하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넣어서 할 거. 이런 개념이 이제 들어오는 겁니다. 마이크가 약하네. 그래서 이걸 실행시켜 보시면 실제로 값이 바뀌어 있을 거예요. 아하, 값이 바뀌어 있구나. 그래서 뭐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여기 위에서 미리 printf 좀 예쁘게 써보면은 A는 %D, B는 %D 줄 바꿈 한 다음에 A, B 이런 다음에 요거를 그대로 여기에다가 써봅시다. 그럼 바뀌어 있다는 거죠. 처음에 A는 4, B는 5였는데 A는 5, B는 4로 바뀌었다는 요 과정 에 대해서 질문 있나요 혹시? 요 이제 1번 값 교환하는 이 방법 두 변수의 값을 교환하는 방법 임시 박스 만들어가지고 저장해놓고 교체해서 다시 복귀시켜준다. 저글링하는 느낌. 혹시 이해 안 되신 분 있으면은 개인톡 해주셔도 되고 바로 설명해 드릴 테니까 더 자세하게 어, 따로 없는 걸로 할게요. 일단은 연락주신 분은 따로 없었어 또. 자, 그러면 이게 제일 기본적인 값교환이에요. 값교환은 이따가 또 써먹을 건데 이제 뭐 크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이거 값교환을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이렇게 바뀌는 게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자, 값교환 알고리즘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고 다음은 이제 최대값과 최소값을 찾는 거예요. 자, 저희가 이제 또 다시 한번 밀고 새로 해봅시다. 인트 제가 배열이 하나 있어요. 배열. 4개짜리 배열, 5개짜리 배열로 해볼게요. 배열을 만들 때 이렇게 중괄호를 쳐주고 여기다 값을 넣으면은 바로 그 배열의 모든 값을 입력을 해줄 수 있어요. 제가 마이너스 1, 4, 7, 9, 2 이렇게 나왔어요. 그러면은 저희 목표는 이 A, 이거 이름이에요. A는. A라는 배열에서, 이 array, 이 박스 문금, 박스 열에서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를 찾아보자. 라는 겁니다. 최대값이 얼마고 최소값이 얼마인지. 저 숫자는 여러분들 만들어 써보시는 게 좀 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대로 코드 탈아치시기보다는 여러분들의 약간 맘대로 예를 들어 배열 크게 바꿔온다든지 값도 좀 바꿔보고 그러셔야지 좀 늡니다. 그대로만 따라치면은 여기가 왜 오지? 5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잘못할 수 있어요. 복습할 때. 자유롭게 하세요. 자유롭게. 자 그러면 최대값은 어떻게 찾아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그냥 눈으로 보고 찾죠? 눈으로 보고 찾죠? 그럼 이게 사실 숫자가 적으니까 눈으로 보고 찾는데 이게 한 100개 있다고 치면 어떻게 찾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생각해보세요. 숫자가 이렇게 100가지가 있어요. 100가지. 랜덤한 정수. 같은 게 있을 수도 있고요.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몰라요. 없는 숫자도 당연히 있을 거고. 뭐 어떻게 생각할 것 같아요? 100까지 막 이렇게 멀리 있다면. 정말 단순하게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단순한 방법밖에 안 될 거예요. 막 인간도 100개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될까요? 5개짜리는 알기 쉽지만. 예를 들어 최소값을 찾는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딱 처음에 값을 하나 잡아놓고 얘보다 하나씩 보면서 작은 값이 나오면은 바꾸면 돼요. 그냥 마이너스를 잡아요. 마이너스 바로 최소값인데 이거. 여기 10으로 할까요? 11 할까요? 11을 잡아요. 얘보다 작은 값이 나오면 바꾸는 거예요. 그럼 10이 일단 잡고 다음 값 확인해요. 4네요? 그럼 10보다 4가 작으니까 저 이번에 4를 들고 있어. 4로 바꾸는 거예요. 7, 크니까 패스. 9, 크니까 패스. 2, 4보다 작아졌다. 그럼 2를 잡는 거죠. 요게 제일 단순한 방법이죠. 실제로 컴퓨터한테도 요렇게 명령을 내려줄 거예요. 최대값을 찾거나 최소값을 찾을 때 똑같이. 그래서 대충 방법은 얼추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방법은 얼추. 하나 값을 잡고 나머지 값을 순회하면서 작은 값이 나올 때마다 그 값을 업데이트를 해준다. 교체를 해준다. 이게 사실 저희가 숫자가 많아져도 그렇게 할 거거든요. 아마 저희는. 그래서 사람이 생각하는 걸 그대로 컴퓨터한테 시키면 되는 겁니다. 단순하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제가 하는 작동 과정을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 첫 번째 값을 하나 잡아야겠죠. 선택. 선택해야겠죠. 점의 값 선택하고, 그 다음 값을 뭐예요? 비교해요. 비교하고, 다음 값이 작으면 그걸 선택. 아니면 유지. 요거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일을 끝날 때까지 반복. 이러면 되지 않을까요?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그 다음 값 이렇게 넘어가면서. 점일값 선택했어요. 그 다음 값을 비교해요. 다음 값이 작으면은 그걸 선택해요. 아니면 유지해요. 그리고 다시 반복해요. 그럼 그 다음 값을 또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그게 값이지만 그걸 선택하고 아니면 유지하고. 이걸 반복한다는 거죠. 그럼 반복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조금 그냥 반복문을 쓴대요. 반복문을 쓰고. 이거를 순서도로 표현을 해보자면은,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그림판으로. 순서도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제 첫 번째 값 선택하잖아요. 그죠? 선택. 그 다음에, 여기가 반복 루프, 메인 루프가 들어갈 거예요. 다음 값 비교. 비교. 해서, 작으면은 바꾸고, 크면은 안 바꾸고, 그 다음에 얘들이 모여서 다시 반복. 이렇게. 끝날 때까지. 이거 모든 값을 비교할 때까지 이거를 하면 되겠죠. 모든 값을 비교할 때까지. 요걸 한번 컴퓨터로 구현해 볼까요? 자, 그럼 어떻게 해요? 첫 번째 값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니까 일단 첫 번째 값을 선택을 한다는 게 되게 추상적인데 선택을 한다고 생각하기보다는 어떤 임의의 변수를 만들어서 저장을 한다고 생각합시다. 거기에 저장해 놓고 그 값을 계속 업데이트를 해주는 거예요. 어떠한 변수를 만들어 놓고. 그러면은 어차피 정수형들이니까 정수형으로 만듭시다. 인트, 민. 여기는 뭐가 들어와요? 최소값이 들어오는 놈이에요. 그럼 여기는 처음에는 뭐가 들어와야 돼요? 제가 첫 번째 값이 들어오면 되겠죠? 첫 번째 값. 그럼 int b는 뭐가 들어와요? a의 첫 번째 값. 첫 번째 값이면 1이 아니죠? 0이죠? 인덱스 0이에요. 배열은 0번부터 시작한다는 점, 이거를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int min 제로. 그래서 0번부터 시작해서 출발한다. 최소값에 일단 처음엔 최소값인지 뭔지도 모르겠지만 일단 첫 번째 값을 넣고 시작하자. 그 다음에 이제 뭘 하면 돼요? 비교지를 시작하면 됩니다. 반복을 할 거예요. 반복합시다. 반복하려면은 먼저 뭐 해야 돼? int i 해야 돼. 반복할 때는 항상 i 필요하죠. for 이번엔 i가 몇부터 시작하면 돼요? 비교 대상이 몇 번째예요? 비교 대상은 지금 0번부터 비교하는 게 아니라 1번부터 비교해야겠네요. 인덱스가. 이거 헷갈리죠? 슬슬 헷갈리죠? 0번을 민으로 잡았기 때문에 처음에 저희가 선택을 해왔기 때문에 비교는 1번이랑 해야 됩니다. 1번. 그러니까 두 번째 값이죠. 1번이지만. 그럼 i는 1부터 시작할게요. 그러면 몇 번까지 비교를 하면 돼요?
총 배열이 5개니까 4번까지 비교하면 마지막입니다. 4번이 마지막이죠. 4번이 마지막. 그러면은 는 하거나 아니면 5 이렇게 써도 되겠죠. 자, 5로 쓸게요. 5보다 작다. 그러면은 i는 1, 2, 3, 4. 그래서 1번 값, 2번 값, 3번 값, 4번 값을 i가 순회하게 될 거예요. i는 당연히 플러스 해줘야겠죠. for 루프를 만듭시다. 자, 그러면 처음에 i가 1이에요. 그럼 뭐 해야 된다고요? 비교. 비교해서 yes인지 no인지를 봐야겠죠. 그럼 비교 어떻게 해요? 판단하는 거죠. 얘가 얘보다 작냐 아니냐. 작으면 어떻고 아니면 어떻고. if문 쓰면 되겠죠. if문. if 만약에 저희가 잡은 민이 지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최소값이 a, i 이러면은 저희가 지금 비교하려는 값이 ai죠. 이 배열의 i번째 인덱스, i번째 친구, i번째라고 하면 i번 친구 그거보다 작으면이 아니라 얘가 더 작으면 돼요. 얘가 더 작으면 그러니까 민보다 얘가 더 작으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민을 업데이트하는 거죠. 얘보다 작으면은 민을 업데이트하면 돼요. 이 i 값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럼 민에다가 새로운 더 작은 값이 들어오게 되겠죠. 그럼 아닐 경우에는요? 별거 안 할 거죠. 안 써도 돼요. 굳이 쓸 필요 없어요. 그러면은 이 if문이 for에 의해서 4번 반복이 네 번? 4번 반복이 되고 이 민에는 자연스럽게 이 값을 하나씩 돌면서 다 비교를 한 다음에 가장 작은 값이 들어와 있을 거예요. 민을 출력해 봅시다. 최소 값은 이 퍼센트가 아니라 11. 이제 최소값 얼마 나와요? 2 나오죠? 2. 와우, 최소값이 나와. 자, 여기까지 일단은 되시면은 다음 진행할게요. 여기까지 한번 실행시켜 보시고 최소값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오시나요? 안 나오시는 분? 네, 잘 나오시는 것 같으면 넘어갈게요. 어떤 걸 해볼 거냐, 이제. 그러면 저희가 이 배열 크기를 좀 5개? 5개 해보시, 5개 해놓고 저희 배열 초기화를 하지 않을게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사용자에게 입력받을 거예요. 입력받아 봅시다. int i를 여기서 넣을게요. i는 잠깐 뒤로 쳐주고. 자, 여기에 for loop를 이용해서 저희는 뭐 할 거냐면은 scanf를 반복할 거예요. 입력을 반복하겠다 이거입니다. scanf d a i 이러면 되죠. 이 i는 밑에서 재활용할 거예요. 밑에서 재활용하는 i예요. 이 i가 같은 i입니다. 반복할 때마다 그냥 재활용하는 느낌이죠. i는. 그래서 i는 0부터 해서 i가 5보다 작을 때까지 반복. 그러니까 i 0, 1, 2, 3, 4 겠죠. 0, 1, 2, 3, 4. 그러면은 a i니까 a에 0, 1, 2, 3, 4 들어오면서 a 이 배열 a 5개짜리 배열의 모든 값을 다 이렇게 입력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포문이 반복하면서 스캔F가 총 몇 번 실행됩니까? 0, 1, 2, 3, 4죠. 5보다 작으면 실행되니까. 그럼 총 5번 실행될 거예요, 스캔F. 그러면 이걸 받을 때마다 첫 번째는 i가 0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기 end 써야죠. end. 큰일 날 걸 빼먹을 뻔했네요. end 써야 돼요. end. 헷갈리면 안 돼요.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자, end. 그러면 이제 a 제로에다가 저희가 첫 번째 입력값 들어갈 거고 a1에가 첫 번째 값 입력할 거고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요걸 입력하고 나서는 이 밑에는 그냥 놔두는 거예요. 그럼 뭐가 나와요? 최소값은 얼마다?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한번 작성해 보시고 실행을 한번 해보세요. 일단 제 화면 보세요. 입력하는 거예요. 여기다가. 자, 마이너스 2, 7, 14, 마이너스 19, 234 이러면 얼마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9가 최소값이 나오겠죠?
네, 이렇게. 그래서 저희가 입력한, 상위에 입력한 값을 가지고 최소값을 만들어 볼 수 있다. 라는 겁니다. 이런 느낌이죠. 대충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미션은 이 알고리즘을 꼬아서, 바꿔서 최대값을 출력해 보아라. 입니다. 최대값을 만들어 보아라. 이 알고리즘을 바꿔서 최대값을 만들어 보아라. 자, 5개짜리 입력 받아서 그중 가장 큰 값 출력하게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시간은 3분 정도만 드릴게요. 사실 3분도 안 해도 되죠. 금방 될 거예요, 아마 이거는. 네. 질문 있으면 편하게 하세요. 그러면. 네, 얼추 해보셨나요? 최대값 만드는 걸로 좀 수정이 됐나요? 최대값 만들기로. 그렇습니다. 뭐만 하면 돼요? 요거 부등호만 바꾸면 되죠? 요거 부등호만 슬쩍 이렇게 바꿔주면은 최대값. 최대값 5개 입력하면 최대값 하나 나오겠죠? 4, 1, 7, 3, 4 이러면은 7 나옵니다. 오, 최대값. 이렇게 해서 최대값, 최소값 구하는 이런 느낌을 만들 수 있고, 자, 저희가 이제 오늘 했던 거랑 응용을 같이 해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응용을 하긴 좀 복잡하긴 하네요. 요거는 나중에 언젠가 다룰 수 있으면 다뤄보고. 왜냐면 이제 어떤 걸 하겠는지 설명해드리면은, 배열을 함수에서 입력받아서 최대값을 출력하는 그런 함수를 만들어 볼까 했는데,
배열을 함수에 입력받으려면 좀 복잡한 개념이 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거는 스킵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럼 최대값, 최소값 알고리즘도 이해되셨죠? 간단합니다. 하나 잡고 보면 돼요. 하나 잡고 본다. 하나 잡고 본다.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다음입니다. 다음은 탐색이에요. 일단 최대값, 최소값은 이런 느낌이죠. 맥스라는 변수를 생성, 배열의 첫 번째 값을 맥스에 대입, 두 번째부터 순회하면 맥스와 비교한다. 맥스보다 큰 값이 나면 맥스의 값을 요런 구조로 만들어지겠죠. 다음은 탐색이에요. 탐색. 자, 주어진 배열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방법을 생각합시다. 그래서 단순한 방법은 뭐예요? 일일이 비교하면서 찾으라. 어렵지만 빠른 방법은 뭡니까? 업다운 게임을 하는 건데 요거 이따 설명해드리고. 자, 단순해요. 저희가 이렇게 배열이 주어져 있어요. 또 이번에도. 이번엔 배열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입력을 받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배열이 주어져 있을 때 이 배열 안에서 원하는 값이 있고 어디에 있는지 이런 거를 알려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원하는 값이 어디에 있는지. 없으면 없다고 말해줘야 돼요. 사용자에게는 뭘 해요? 입력을 하나 받아요. 숫자를 하나 입력받습니다. 그래서 이 배열 안에 그 숫자가 어디 있는지를 출력하는 그런 코드를 짜올 거예요. 이게 일종의 탐색이죠, 탐색. 예를 들어서 저희가 이제 지금은 숫자로 돼 있지만 예를 들어 여기가 다 하나하나 0단어면 어때요? 그럼 0단어에서 단어 검색하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겠죠? 단어 검색. 단어 검색과 같은 개념일 겁니다. 네, 그래서 그걸 한번 구현을 해볼 건데 그러면 저희는 뭘 먼저 입력받아요? 사용자에게는 그냥 숫자 하나 입력받는 거예요. 숫자 하나 입력받아서 그걸 찾는 겁니다. 단순하게. 그냥 그거는 조금 이따가 입력받는 거는 처리해보고 자, 이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저장해 놓으시고 저는 이제 새로 쓰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렇게 주어진 배열 이건 지금 5개가 아니죠. 몇 개예요? 1, 2, 3, 4, 5, 6, 7, 8, 9 10개로 딱 맞춥시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10개 맞춥시다. 10개 맞추고 이 10개에서 원하는 값을 찾는 거예요. 단순하게. 어떻게 하면 돼요? 예를 들어 여기서 7이 몇 번째 있는지 찾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냥 7 보고 찾으면 되잖아요. 그쵸? 근데 아까 말한 대로 이게 이렇게 10개짜리가 아니라 엄청 많아요. 막 100개, 200개 있어요. 그럼 7을 찾는 가장 단순한 방법은 뭡니까? 첫 번째부터 들여다보면 되죠? 첫 번째 놈 누구지? 두 번째 놈 누구지? 7이 나올 때까지. 그럼 7이 나올 때까지 그걸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요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단순하게 첫 번째 값이랑 7 비교, 두 번째 값이랑 7 비교, 세 번째 값이랑 7 비교, 네 번째 값 7 비교, 7 나왔네? 끝! 요거죠. 그럼 요것도 일종의 뭐예요? 반복문이죠, 반복문. 반복문인데, 자, 약간 아리까리해요. 반복문인데, 그럼 이걸 어떻게 만들까? 왜 문제가 생길까요? 어떠한 약간의 귀찮음, 문제점이 있을까요? 반복문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반복문은 for문 쓰잖아요, for문. int i. 그래서 i는, 그럼 0번부터 순회할 거니까 i는 0. 그 다음에 i는 어떻게 하면 돼요? 다 비교해야 돼요? 다 비교해도 돼요? 다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과연? 저희가 7이 세 번째 값에서 나왔는데 나머지 값들을 비교할 필요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면은 이거는 일종의 반복 횟수가 정해져 있지 않은 반복문이죠. 사용자가 어떤 값을 찾느냐에 따라서 모든 값을 다 찾고도 없어요 나올 수도 있고 어찌 보면은 첫 번째만에 바로 찾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포문을 쓰려면 쓰겠지만 그때 저희가 더 쓰기 좋다는 반복문을 하나 배웠던 거 있어요. while문이라는 게 있었어요. while문. while문은 단순하게 조건만 입력받기 때문에 조건만 입력받고 그 while 조건 안에서 좀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처리를 좀 다르게 봅시다. 일단 i는 그대로 둘게요. 요 i는 이제 어떤 거냐면 번호의 의미가 될 거예요. 이제 반복문에서 단순하게 반복자로 쓰는 게 아니라 반복의 의미 있고. 그러면 이제 저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일단은 저희가 입력을 한번 받아보고 while을 써봅시다. while. 그럼 while 안에 반복 조건을 쓰면 되죠. 반복 조건. 반복 조건. 그럼 어떻게 반복 조건을 하면 될까요? 저희가 찾는 값이 우리가 원하는 값이랑 이 배열에서 안 맞을 때까지 반복을 하면 되겠네요. 그쵸? 안 맞으면 자, 좀 더 정확히 해봅시다.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하는 값이 키라고 할게요. 키 이게 7이에요. 그럼 우리가 키랑 뭐를 비교해야 돼요? 키랑 이 배열의 하나하나 값을 비교하면서
걔가 키 값이랑 다르면 반복을 하는 거죠. 다르면 반복을 해야 돼요. 같으면 끝나는 거고 다르면 반복을 하는 거예요. 헷갈리면 안 돼요. 다르면 반복. 그럼 키랑 칠이 다르면 반복. 칠이 다르면 반복. 이렇게. 키랑 칠이 다르면 반복. 이게 반복이죠.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다음에 하나 찾으면 되겠죠. 하나 찾으면서 어떤 걸 하면 돼요? 키랑 칠이 다르면 아니죠. 헷갈렸네. 키랑 AI랑 우리가 원하는 이 키 값이랑 AI 값. I를 이용해서 이걸 순회를 할 거예요. 이 배열들을 또 다시 순회를 할 건데 그럼 I는 초기에 0으로 초기화를 시켜주면 좋고 이렇게 그렇겠죠? 이거 초기화 시켜줘야 돼요. I는 0으로 시켜줘야 돼요. I는 0번. 이 배열의 첫 번째 0번부터 배열의 0번부터 저희가 순회를 할 거니까 I에는 0을 넣어주고 그러면은 이 Y에서는 T랑 AI랑 다를 때까지 계속 반복하는 거니까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안에는 뭐가 들어온대요? 뭘 반복하는 거예요? 비교를 반복하는 거죠. 근데 저희 비교를 여기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여기서 하고 있죠. 생각해보면은. 그럼 비교를 굳이 안에서 할 게 아니라 이 부분을 또 쓰면서 비교를 할 게 아니라 여기서는 단순하게 다음으로 넘어가 주기만 하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i는 0이고요. 처음부터 나왔으면 그냥 이건 끝나요. 그냥 안 실행되고 끝나버리는 건데 첫 번째 값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7을 원하는데 첫 번째 1이잖아요. 단위죠. 그러면은 1이랑 비교할 게 아니라 뭐랑 비교해야 돼요? 그 다음 값인 3이랑 비교해야 돼요. 그럼 단순하게 i만 하나를 늘리면은 바로 다음 값과 비교를 하게 이 AI가 정해져 있죠. 이게 변하겠다는 거예요. 이 AI 값은. 그럼 뭐만 하면 돼요? i를 증가시켜주는 거예요. 그럼 요러면은 우리가 7을 아마 찾아줄 거고 그럼 이제 마지막에는 뭘 주려고 하면 돼요? 7이 몇 번째에 있는지 알고 싶어요. 몇 번째에. 그러면은 7은 %d 번째에 있습니다. 하고 i 이러면은 틀린 말은 아닌데 i는 번호죠? 번째라기보다는 i 플러스 1을 해주면 되겠죠? 이게 번째니까. 그러니까 7은 세 번째에 있고 2번 값인 거예요. 0번 값이 1, 1번 값이 3, 2번 값이 7. 7은 근데 세 번째. 번호는 2번. 헷갈리죠? 자, 이걸 실행시켜보면 어때요? 잘 나올까요? 7은 세 번째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면. 그럼 7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11 이런 뒤에 있는 값 찾겠다. 봅시다. 11 뒤에 있는 값을 찾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돼요? 몇 번째에 나와요? 이제 7 바꿔야 되는데 11은 여덟 번째 있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죠. 11은 여덟 번째 있다. 맞죠? 여덟 번째 있잖아요. 11. 1, 2, 3, 4, 5, 6, 7, 8, 여덟 번째. 대충 여기까지는 감이 오시나요? Y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도 아시겠고 느낌 오시죠? 자 그러면은 이제 뭘 해볼 거냐면은 요 키를 입력을 받아봅시다. 입력까지 받아볼게요. 입력. 그럼 키 입력 받는 건 크게 어려운 게 아니죠? 그냥 스캔F 하나만 써주면 돼요. printf 찾을 값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scanf %d and 키 이러면은 키 값이 들어가겠죠? 우리가 입력하는 값에. 그럼 이제 키가 정해졌으니까 여기 11도 %d 해서 키로 바꿔주고 이렇게. 그러면은 여기에는 이제 키 들어오고 키는 i 플러스 1번째 있습니다. 한번 실행시켜봅시다. 자, 7 넣으면은 7은 세 번째 있습니다. 나오고 11 넣으면은 여덟 번째 있습니다. 그럼 이렇게 입력받는 거 가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시고 이 프로그램의 문제점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해보면서 어떤 게 약간 문제가 있는 거 지금 아직 완성이 못 됐죠. 이 프로그램이 완성이 못 됐는데 그거를 한번 생각해보죠. 일단 요거 좀 작성하실 시간 드릴게요.
뭐, 다 쳐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입력 받아서 한번 입력해 보시면은 아실 건데, 어떤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값이 없으면은 뭔가 안 되겠죠? 지금 여기에 없는 값 뭐 있죠? 4, 5가 없네요. 5 입력해 볼게요. 5 입력은 어떻게 돼요? 오, 219번째까지 가버리네요.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젠 뭘 해야 돼요? 없는 값이 나왔을 때는 없다라고 말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챗GPT가 마치 없는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것 같이 얘도 없는 값을 갑자기 만들어내는데 없다라고 할 수 있게 해줘야 돼요. 그럼 이제 약간 좀 복잡해집니다. 코드가 조금 더 복잡해지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여기서 조건을 하나 더 추가를 하면 돼요. while 반복 조건이 지금은 다르기만 하면 계속 반복이잖아요. 그럼 O 같은 값을 넣었을 땐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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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반복이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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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끝나야 되는데 뭐예요? 그 다음 없는 값을 막 찾아버려요. 다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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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그러면은 어느 정도 리미트를 걸어줄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i가 지금 계속 증가가 되는 건데 그럼 뭐를 만들어주면 돼요? i의 제한 조건을 걸어주면 돼요. 그러면은 while 키가 다르면 반복하고요. 거기에 붙여서 and를 통해서는 그리고죠. 그리고 플러스 거기에 그리고 i는 뭐보단 작아야 돼요? 10보단 작아야 된다. 그렇죠. 여기 들어가야겠죠. 왜냐면 i는 9번째, 얘는 9번이죠. 9번째가 아니라 9번. 이 마지막 값은 10번째 값은 9번이기 때문에 이 i는 번호를 의미하는 이 학급번호를 의미하는 이 i는 9번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i가 그럼 10이 되는 순간 얘는 땡 하고 뭐가 돼야 돼요? i 없습니다가 나야 되죠. 없습니다. 그럼 이대로 또 두면은 또 이상해져요. 자, 한번 봅시다. 이대로 두면 또 이상해요. 없는 값 입력하면은 10번, 11번째 있습니다. 이렇게 돼버리죠. 그렇죠. 이것도 문제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이제 i가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서 다르게 해줘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if 문을 쓰면 되죠. if i가 10이 넘어갔어요. 10이 넘어가가지고 그다음에 11까지 가죠. 0에서 0, 1, 2, 3, 4, 5, 6, 7, 8, 9까지 되고 10 되면 끝나니까 i가 이제 12 이상 넘어가 버리면은 그럼 뭘 실행하는 거예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저희가 원래 쓰던 이 프린트의 부분을 줄여가면 되겠죠.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쓰면은 이 D는 T는 없습니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i가 10보다 커져 버리면, 그러니까 9보다 더 큰 값이 돼 버리면은 이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돼요. 이렇게 제한 조건과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저희는 해볼 수 있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5 입력하면은 없습니다. 나오겠죠? 5는 없습니다. 5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단 여기까지 한번 써보세요. 여기까지 한번 써보시고 딱 한 개만 더 보셨다 그럴게요. 한 개만 더 하고. 여기까지 이게 또 조건문으로서 이렇게 저희가 값을 다 선회했는지 안 했는지도 파악할 수 있고, 그렇죠? 까지 한번 해보셨으면은 마지막 하나만 딱 추가할게요. 이거는 그냥 개인적인 그거예요. 미학입니다. 뭐냐면은 제가 프로그램 맨 앞에 배열이 뭐뭐 있는지 한번 쭉 출력되고 나서 이 값들을 시퀀스를 해보게 할게요. 그거는 사실 크게 복잡한 게 없죠. int j라는 글을 새로 만듭시다. 반복을 할 거니까. for j는 제로, j는 10, j는 플러스 플러스, printf %d 띄어쓰고 a, j 이러면 j, a 그 배열들 다 나오겠죠? 그 다음에 줄바꿈 한번 해주고 줄바꿈 2번 해줄게요. 2번 해주고 지금 뭐 했어요?
지금 한번 그 시작하기 전에, 프로그램 시작하기 전에 배열 한번 쭉 출력하고 간 거예요. 한번 배열 값들을 한번 출력하고 간 거예요. 1370, 48, 9, 11, 43, 2 이거 한번 출력을 하고 나서 차례값을 입력하세요라는 거죠. 몇 번째 있는지. 이런 식으로. 보여요? 보여요? 보이죠? 그럼 여기서 이제 입력한 거예요. 43 이러면 이제 아홉 번째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이렇게 구현을 하는 겁니다. 이거를. 4 이렇게 하면은 다섯 번째 있습니다. 없는 거 입력하고요. 12 그러면은 10이 나왔습니다.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런 기본적인 선형 탐색, 선형 탐색이죠. 특히 그런 이름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선형 탐색, 선형 탐색법입니다. 이게 어떤 주어진 자료에서 선형적으로 가면서 산책한다. 일단 단어 사전에서 파인애플을 찾으려면은 A부터 시작해서 애플부터 바나나, 캣 이렇게 가면서 파인애플이 나올 때까지 비교한다. 이런 개념인 거죠. 선형 탐색법까지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잠깐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을 할게요. 네. 시작 한번 해봅시다. 다 오셨죠? 그래서 이게 기본적인 선형 탐색이에요. 선형 탐색. 이게 단순한 탐색 방법인데 조금 좋은 방법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탐색하는 거를 조금 예시를 들어보면은 저희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 어떤 누군가의 뭔가 나이를 맞추거나 해야 될 때 나이를 맞춰야 돼요. 나이 누군지 몇 살인지 맞추고 싶어요. 그러면 이제 선형 탐색을 하는 거죠. 자, 한 살부터 시작해서 100살까지 올라가면은 그 사이에 선형 탐색으로 걸릴 겁니다. 이제 나이 맞출 때 근데 좀 쉽게 맞추는 방법이 있죠. 쉽게 맞추는 방법. 25 해가지고 업, 다운을 시키면은 금방 맞출 수 있어요. 자, 어떻게 쉬워요? 그러면은 딱 절반 정도, 그러니까 계속 절반씩 줄어나가는 거죠. 이렇게. 절반으로 줄여나간다. 탐색을 할 때. 그러면은 저희가 이런 자료들에 대해서 탐색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돼요? 전체에서 절반 집어서 얘보다 큰지 작은지. 그래서 그 안에서 또 작으면 작은 곳에, 큰 건 큰 곳에서 또 거기 안에서도 절반 잡고 큰지 작은지 그 안에서 밖에서 이렇게 하면서 찾아가면은 혹시 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이제 뭐라 부르냐? 이진 탐색이라고 부릅니다. 이진 탐색. 네, 이진 계속 이렇게 바이너리로 나눠서 탐색하는 게 이진 탐색입니다. 그래서 이진 탐색 같은 경우는 근데 문제가 있죠. 어떻게 해야 돼요? 사실 자료가 이렇게 돼 있으면 이진 탐색이 안 돼요. 절반을 자르고 그보다 큰 한다고 오른쪽으로 가면 돼야 돼요. 이도 여기 있는데 문제 생기죠. 이진 탐색은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료들이 전부 다 잘 정렬돼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진 탐색을 바라보고 바로 정렬로 넘어갈 계획이에요. 그럼 이진 탐색을 한번 구현하기 위해서 일부러 얘를 자료를 조금 내림 오름차순으로 한번 정렬해 볼게요. 그러면은 2 그냥 쭉 그냥 그대로 좀 연속적인 값으로 쓸게요. 3, 4, 6, 7, 8, 9, 10 이렇게. 그래서 이진 탐색은 어떻게 해요? 그래서 절반을 하나 찾고 이 개수에서 절반 10개에서 절반이면 다섯 번째 값을 찾고 보다 크면은 이쪽으로 가고 작으면은 이쪽으로 가가지고 이 안에서 다시 또 그거를 반복해서 비교를 하는 거죠. 또 하나 잡고 비교하고 하나 잡고 비교하고 어 생각해보니까 잠시만 이진방색 구현이 생각 들어가구나. 잠시만 확인 한번 볼게요. 확인 한번 할게요. 이진 탐색 어떻게 짜놨던 거를 음, 왜 이러고 뜨지? 잠시만요.
이진탐색 알고리즘을 봤는데, 어, 여기서 못할 그건 아니긴 하거든요, 사실. 근데 생각보다 함수 개념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복잡해가지고 이진탐색은 개념만 대충 이런 거다 정도만 짚고 넘어가고 제가 사실 정렬이 조금 더 중요해서 정렬로 바로 시작할게요. 이진탐색을 하려면은 꽤나 복잡해요. 이제 복잡한 건 아니고 설명하면 설명한 대로 그냥 구현하면 되는데 이 친구들을 만들 때 함수를 안 쓰고 만들기가 어렵다 보니까 여기서 함수까지 같이 쓰면은 꽤나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그건 영상 보충으로 올리겠습니다. 한번 궁금하시면은 한번 이진 탐색에 대한 영상 보충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정렬로 넘어갑시다. 정렬. 자, 탐색은 넘어가고 정렬입니다. 주어진 배열을 오름차순 혹은 내림차순 정렬하는 법을 알아봅시다. 정렬법이 진짜 많아요. 정렬법이 진짜 많고 정렬 난이도 또한 정말 천차만별입니다. 구현 난이도 말하는 거예요. 순 시간도 그렇고 구현 난이도도 그렇고 그중에 제일 쉬운 정렬 한번 볼 건데 저희가 일단은 한번 조금 정렬에 대해서 조금 한번 다뤄봅시다. 여기 보면은 어 일단은 그냥 버블 솔트 정도 치면은 그냥 나올 건데 솔트 알고리즘을 지금 나와 있구나. 솔트 알고리즘. 솔트 알고리즘 이러면은 이제 이런 영상들이 있어요. 유튜브 보시면. 유튜브 실제로 한번 심심할 때 봐보시면 되는데,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이렇게 돼 있는 데이터들이죠. 이 높이가 다른 게 숫자 값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간단하게 말해서. 그럼 요것들을 알고리즘이 어떻게 정렬하는지. 이게 정렬 방법은 15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그냥 가볍게만 시청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뭔가 해서 이렇게 정렬을 하는 과정인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도 사실 몰라요. 이런 식으로 정렬하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막 비교를 하고 판단을 하면서 막 컴퓨터가 정렬하는 과정을 이렇게 시각화를 한 거예요. 이것이 이 유튜브에서 되게 여러 가지 정렬법들이 많습니다. 느낌이 다르죠, 얘는 또 뭔가 좀 세부적인 되게 세밀하게 뭔가 정렬을 하고 있고요. 뭔가 이렇게 또 세분화시키고 나누어서 정렬을 또 하고 있고 이런 알고리즘들 이런 것도 보면은 느낌이 오시죠? 뭔가 이게 일부분 일부분을 정렬해서 합치고 있죠, 그래서 뭔가 일부분 일부분의 정렬을 합친다. 이런 느낌이 되게 다양한 정렬법들이 많아요. 이게 뭔가 동시에 뭔가 비교를 하면서 막 합치는 것도 있고 되게 균일하게 뭔가 만들어지고 있죠. 솔팅 알고리즘이라 치면은, 솔트 알고리즘이라 치면은 굉장히 이런 영상들이 많이 있으니까 궁금하시면 찾아보시면 되는데 저희는 정말 그 중에서도 어, 구현하기 정말 쉬운 알고리즘만 두 가지만 딱 알아볼게요. 두 가지만. 하나하고 두 개까지 구현까지 오늘 직접 해볼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하나 정도는 확실하게 하고 갈 겁니다. 그래서 그럼 정렬을 어떻게 할까? 저희가 정렬을 어떻게 할지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인간의 머릿속으로. 아까 이렇게 무작위적으로 배치되어 있던 데이터를 요건 놔두고 어떻게 정렬할 것인가? 이런 배열이 있을 때. 저희 어떻게 정렬할 것 같아요? 제일 쉽, 뭔가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렇게 할 수 있죠. 제일 작은 값 찾아서 첫 번째 놓고, 그걸 뺀 놈들 중에서 작은 값 찾아서 두 번째에 놓고, 그 둘을 뺀 거 중에서 작은 값 찾아서 세 번째에 놓고, 뭐 이런 방법도 있을 거고. 또, 뭐가 있을까요? 잠깐만요. 그 방법이 무슨 방법이지? 그 방법 오늘 해야 되나? 이게 일이 너무 많아서 저도 헷갈리는데, 잠시만요. 하나만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네. 일단은 첫 번째 방법. 뭐 그런 것도 될 거고, 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제일 좀 단순 무식한 방법이 하나 있어요. 단순 무식한 방법. 자, 이 PPT로 한번 봅시다. 그 단순 무식한 방법을 버블 정렬이라고 불러요. 버블 정렬. 왜 버블 정렬인지는 한번 같이 보면서 해볼게요. 자, 이렇게 5개짜리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저희가 요거를 정렬을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냐면은 얘랑 얘랑 비교를 해요. 그 다음에 둘이 비교해서 작은 걸로 왼쪽에 둬요. 지금은 작은 게 왼쪽에 있죠? 그럼 그냥 두는 거예요. 자, 다음 3, 5 비교해요. 작은 걸 왼쪽에 둬요. 왼쪽에 있네요. 그쵸? 다음 5, 1 비교해요. 작은 걸 왼쪽에 둬요. 그럼 둘이 어때야 돼요? 바꿔야겠네요. 이렇게 바꿔요. 여기 1, 여기 5 이렇게. 그 다음에 5, 4를 봐요. 그러면 작은 거를 옆에 둬요. 그럼 어떻게 돼요? 얘가 4, 얘가 5가 돼요. 그럼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최대값이 맨 오른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여기가 5였고 여기가 2였다 칩시다. 요런 배열이 있었어요. 그럼 여기서도 한번 그 방법을 써볼게요. 이거 두 개를 비교해서 자한값을 왼쪽에 둬요. 그러면 3호가 되겠네요. 3호. 그 다음 얘네들이 비교해서 자한값을 오른쪽에 둬요. 그러면은 1호가 되겠네요. 1호. 얘들이 비교해서 자한값을 왼쪽에 둬요. 2호 되겠네요. 2호. 그럼 얘네들이 비교해서 자한값을 왼쪽에 둬요. 그럼 4호가 되겠네요. 자연스럽게 어떻게 돼요? 가장 큰 값이 맨 오른쪽으로 가게 되죠. 그럼 이걸 어떻게 하면 돼요? 한 번 더 하면 돼요. 얘네들이 비교해요. 그러면은 1, 3. 얘네들이 비교를 해요. 2, 3. 얘네들이 비교하면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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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네요. 정렬. 이렇게 끝납니다. 이런 알고리즘. 이런 알고리즘 쓸 수 있다. 이런 알고리즘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가운데 인접한 것끼리 계속 비교하면서 이렇게 와리가리를 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다시 그럼 맨 오른쪽으로 최대값이 갔을 거니까 또 그 나머지 것들 중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최대값을 오른쪽으로 보내고 또 그 안에서 와리가리 치면서 최대값 오른쪽으로 보내고 그래서 인접한 것끼리만 이렇게 비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렇게 이거를 그래서 버블 정렬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그 인접한 것끼리 이렇게 값이 교환되는 거를 마치 방울들이 이렇게 막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다고 보여지 버블 정렬이라고 부릅니다. 버블 정렬은 또 아까 이 유튜브에 검색하시면 아마 잘 나와요. 버블 솔트 이러면 버블 솔트 이런 거는 많이 나오죠. 버블 정렬. 이거는 뭔가 특이한 것도 있네요. 되게 버블 정렬. 그래서 이런 애니메이션도 있고, 그래서 비교하는 애니메이션도 있어요. 이렇게 그 알고리즘들 비교하는. 그래서 이런 버블 정렬부터 한번 저희가 실제로 이제 구현을 해 봅시다. 원리는 이해되시나요? 원리까지 이해되시죠? 단순한 원리예요, 사실. 그냥 비교해서 큰 값을 오른쪽에 보낸다. 에어컨이 또 꺼졌네요. 네, 에어컨 나와야 되는데. 자, 한번 구현을 해봅시다. 꽤나 복잡해요. 버블 정렬. 저희 어디까지 살려놓을 거냐면은 이 무작위적인 배열은 놔두고 이 배열 한번 출력하는 것까지 놔둘게요. 배열 한번 싹 한번 출력하고 가는 거 이후로 시작할게요. 정렬을. 자, 해봅시다. 그럼 처음에 어떻게 하면 돼요? 인접한 값 두 개씩 이렇게 비교를 하면서 큰 값을 오른쪽으로 두는 걸 하면 되죠. 그럼 먼저 한 번만 돌려봅시다. 한 번만. 한 번만. 한 번 하면은 최대값이 맨 오른쪽으로 갈 거니까 한 번만 해봅시다. 한 번만. 그럼 총 몇 번의 비교가 필요해요? 전 자료가 10개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 여덟 번, 아홉 번의 비교가 필요합니다. 아홉 번의 비교. 아홉 번의 비교를 한번 하기 위해서 반복문을 써야겠죠? 비교를 아홉 번을 통해서 교환도 아홉 번 이하로 할 거니까. int i, 그럼 for i는 제로부터 해서 총 아홉 번 반복할 거니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그쵸? 그럼 왜냐면은 인덱스도 저희가 0번부터 해서 y가리로 비교할 거잖아요. 그쵸? 총 아홉 번만 반복할 거예요. 그러면은 이번에는 처음에는 뭘 비교해요? 그러니까 i번째랑 i 플러스 1번째를 비교하면 되겠죠. i번째랑 i 플러스 1번째를 비교. i가 0이니까 0번이랑 1번 비교. 0번이랑 1번 비교. 그러니까 i번이랑 i 플러스 1번 비교. 그럼 i가 9보다 작다죠. 8까지 갈 거니까 마지막엔 8번이랑 9번은 비교하겠죠. 그러면 이제 씁시다. i번과 i 플러스 1번을 비교할 거예요, 저희가. 그래서 어떻게 하면 돼요? i번과 i 플러스 1번을 비교해서 i 플러스 1번이 더 크면은 오른쪽에 그리고 i 플러스 1번이 더 작으면은 왼쪽에 작은 거를 왼쪽에 두자. 요게 개념이죠. 그럼 뭘 쓰면 돼요? if문 쓰면 돼요. if문 쓰면 됩니다. if 비교해가지고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을 쓰면 되죠. 교환을 안 해야 될 상황은 굳이 if로 조건을 검사할 필요 없죠. 교환을 해야 되는 상황을 보면 되죠. 어떤 때 교환을 해야 돼요? ai가 ai 플러스 1보다 더 클 때. 그러니까 얘가 더 앞순서인데 뒷순서보다 클 때. 이때 교환을 하면 되겠죠. 둘이. 그럼 두 변수의 뭐예요? 값교환이네요. 값교환 배웠죠? 기억나요? 여기 써놨어. 지웠지만 값교환하는 거. 뭐 만들어요? 템프 만들어요. 템프 만들어서 하는 거죠. int 템프. 그 다음에 템프에다가 한 값을 넣고 거기다가 다른 값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템프 값을 넣어주면은 교환이 됩니다. 요게 이제 값교환 알고리즘이죠. 이렇게 하는 방법이.
그럼 이걸 반복하면은 배열이 어떻게 돼요? 배열이 맨 최대값이 오른쪽으로 가 있을 거랍니다. 그럼 이제 한 번 더 해봅시다. 요거를 출력을 한 번 다시 해볼게요. 자, 요 포문을 위해서 썼던 거를 그대로 갖다 쓰면은 다시 또 배열이 한 번 더 나오겠죠? 한번 실행시켜보면은, 어머나, 제가 뭘 잘못했나요? J undeclared. 아, J를 만들어 놓고 그걸 지웠네요. int J. 지울게요. 자, 그러면은 13704891 432였던 게 13047891 423이 맨 오른쪽으로 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된 거죠. 지금 부분 부분으로 단계별로 보자는 거예요. 이 버블 정렬이라는 개념을. 이해되셨나요? 지금 한 바퀴만 돌렸어요. 그럼 이걸 싹 모두를 정렬하려면은 총 몇 바퀴를 돌려야 돼요? 한 번 돌릴 때마다 맨 오른쪽으로 최대값이 가니까. 지금 총 몇 바퀴를 돌려야 돼요? 아홉 바퀴를 돌려야 돼요, 이거를. 아홉 바퀴를. 아홉 바퀴를. 그럼 요 반복을 반복하는 거니까 이중 반복문이네요. 이중 반복문. 이중 반복문이죠, 이중 반복문. 그럼 이 위에 반복을 하나 더 합시다. 좋아요. 반복을 하나 더 해봅시다. 그럼 이 전체를 전부 다 인덴트를 한번 하고, 인덴트를 한번 하고, 이렇게 쭉 긁어서 탭 누르면 인덴트 한 번에 됩니다. 아무튼 이 전체를 인덴트 하고, 이 바깥 포문을 하나 만들어주는 거예요, 저희가. 바깥 포문. 자, 이번에는 i보다 더 상위 포문이기 때문에 i 말고 다른 변수를 써야겠죠. j를 씁시다, j. j. 근데 이걸 어떻게 반복할지부터 생각해봐요. j를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이것부터 생각해봐야 돼요. 저희는 지금 어떤 거를 반복하는 거예요? 지금 요 비교해서 바꾸는 행위를 반복하는 건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거는 옛날 건데, 전체 있으면은 싹 9번 비교해서 최대값이 몇5주 봤어요. 그 다음에는 그 놈은 제외하고 또 여기 안에서 그 소그룹에서 한 번 더 하면 되죠. 그 소그룹에서 총 몇 번의 비교가 들어가요? 8번의 비교가 들어가요. 8번의 비교가 들어가서 가고 그럼 또 8번, 8개짜리 가운데에서 맨 오른쪽에 8번째 최대값이 나올 거고 그럼 또 7번이 남은 것 중에서 또 이렇게 반복해서 갈 거고 그럼 사실상 숫자가 어떻게 돼요? 총 9번의 반복, 8번의 반복, 7번의 반복, 6번의 반복, 5번의 반복, 세 번째, 세 번, 두 번 반복, 한 번 반복으로 그러면은 J라는 친구는 기존에 하던 것처럼 0, 1, 2, 3, 4, 5, 6, 7, 8, 9로 넘어가는 것보다는 9, 8, 7, 6, 5, 4, 3, 2, 1로 가는 게 좀 편하다 이거죠. J라는 친구. 기존의 폼은 항상 0에서 출발해서 증가시키고 위에서 잘랐어요. 이번에 어떻게 가자는 거예요? 위에서 출발해서 감소시키면서 얘를 아래를 만들자는 거죠. 바텀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어떻게 써요? 이렇게 한번 써보세요. J는 9부터 시작. J는 0보다 클 때까지. 한 번 반복까지 하겠다는 거죠. 그 다음에 J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러면 J가 계속 줄어들겠죠. 그 다음에 그럼 어떻게 돼요? 이게 J라는 게 반복수를 의미하잖아요. 저희가. 의미가. 이 변수의 의미를 생각을 해야 돼요. 이 변수가 무슨 의미를 가지는지. 반복수라는 걸 의미해요. J는. 그럼 저 이 포문 안에서 반복수는 원래 몇이었어요? 9였죠. 9여서 여기 9를 쓴 건데 반복수가 지금은 J로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를 J로 바꿔주면 되겠죠. 그러면은 이제 나머지에 대해서 맨 끝 값은 여기로 갈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쭉 반복해서 또 이 안에서 반복 그 다음에 또 반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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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마지막에 이 한 번만 비교하는 그 시퀀스까지 처리가 될 겁니다. 이걸 이제 실행시켜 봅시다. 이렇게 포문만 추가해가지고 그러면은 완벽하게 정렬이 되죠. 요게 버블 정렬입니다. 사실 코드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습니다. 단순히 포문만 추가됐을 뿐인데 꽤나 좋게 동작하죠. 단순히 포문만 추가했을 뿐인데 음. 요게 버블 정렬이라는 정렬 방법이에요. 그럼 이제 버블 정렬인데 그럼 이제 여러분들께 미션을 하나 드릴 만한 게 뭐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여기까지 다 오시는 것부터 갑시다. 네, 여기까지 다 오셨나요? 이 폼은 추가해가지고 이 인덴트 들여쓰기랑 이 구분 잘 해줘야 돼요. 이 중괄호를 열고 닫는 거를 잘 신경 써주셔야 돼요. 이 폼의 중괄호가 여기서 열렸으면 어디서 닫히는지 이 여기 폼은 여기가 열리고 여기 어디가 닫히는지 이걸 다 신경 써주셔야 돼요. 질문 있으신가요? 안 되나요? 혹시 안 되는, 해보시면 안 되는 거 있어.
됐나요? 정렬 다 되셔? 뭔가? 그러면은, 그래서 사실 이런 걸 하는 이유가 뭐겠어요? 아까 우리가 오늘 하려다가 제가 말했던 이진 탐색 같은 걸 할 때, 제가 자료들이 정렬이 돼 있어야지 업다운 게임을 할 수 있다고 했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미리 정렬을 해놓고 가는 이유가 이런 것들을 쓰는 겁니다. 사실 여기서 이런 정렬 방법은 버블 정렬은 정말 느린 방법이에요. 비교 횟수가 몇일 거예요? 아마 이게 비교 횟수가 9번부터 시작해서 9, 8, 7, 6, 5, 4, 3, 2를 다 더하는 거죠. 그러면 자료가 n개 있으면은 아마 n 제곱번에 가까운 비교가 들어갈 거예요. n 제곱번. 그러니까 100개짜리 숫자가 있으면은 99부터 1까지 더해야 되기 때문에 얼마죠? 그러면은 네, 크죠. 어쨌든 크죠. 그래서 꽤나 값이 커집니다. 그래서 이거 말고도 굉장히 빠른 정렬법들이 많아요. 이러기저기. 정렬 이름 중에는 퀵 정렬이라고도 있어요. 진짜 말 그대로 빨라서 퀵 정렬이에요. 그런 정렬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정렬 방법들이 있는데 일단은 그 다음 정렬 방법 보기 전에 이 코드를 이제 문제입니다. 오름차순이 아니라 내림차순 정렬을 하게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시간을 한 5분에서 수정을 드릴게요. 이 코드를 제대로 한번 짜신 거를 이해를 해보시고 오름차순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올라가는 게 아니라 큰 거부터 작아지게 한번 수정을 해보세요. 그거를 성공하면은 이제 다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림차순 성공하신 분 있나요? 성공. 다들 하셨네. 내림차순. 그럼 한번 같이 볼까요? 내림차순 어떻게 했는지. 자, 저희가 이제 원리가 어땠어요? 저희가 이거를 내림차순으로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원리가 어땠어요? 구글 정렬이. 최대값을 맨 오른쪽에 보낸다가 원리였죠. 그러면 반대로 최대값을 어디로 보낸대요? 맨 왼쪽으로 보낸대요. 사실 그렇게 하면은 되는데 혹은 이제 최소값을 맨 오른쪽으로 보낸다 생각해요. 최소값을 맨 오른쪽으로 보낸다. 비교를 해서 작은 값을 오른쪽으로만 보내면은
제일 작값은 계속 오른쪽으로 갈 거고 큰 값은 계속 왼쪽에 남아있고 제일 작값이 오른쪽으로 갈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뭐만 바꾸면 돼요? 부등호 하나만 바꾸면 될 거예요, 아마. 요 부등호만 하나 바꾸면 될 거예요. 이거 한번 실행해 봅시다. 그러면은 내림차순 정렬이 된다는 거죠. 사실 오름차순이랑 내림차순은 그냥 한 글자예요. 그래서 사실 내림차순이든 오름차순 하나만 구현하면 나머지는 당연히 구현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비교하는 그것만 조금만 바꿔주면 되는 거죠. 요게 버블 정렬이었고요. 자, 이번에는 이 친구를 그대로 한번 복수해서 또 하나 새로 만들어 봅시다. 이번에는 새로운 정렬법을 배우겠습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얘기한 대로 정렬이 제일 그냥 간단한 방법으로는 그냥 여기서 최소값 찾은 다음에 뭐 하면 돼요? 첫 번째 넣으면 돼요. 2, 3, 4, 5, 1, 4. 가장 작은 값이 1이네요. 그럼 여기 1 넣고, 여기 2 넣고. 바꿔주고, 첫 번째 값이요. 최소값이요. 다음, 이 네 개 중에서 최소값 찾아요. 뭐예요? 2죠. 그럼 2가 뭐가 돼요? 3이랑 바꾸면 되겠죠. 그럼 2, 3을 바꿔줘. 자, 이 세 개 중에 최소값 찾아요. 3이네요. 5랑 바꿔주면 되겠죠. 네, 지금 있는 값이요. 3, 5. 이 두 개 중에 최소값 찾아요. 4네요. 그럼 4랑 5랑 바꾸면 되겠죠. 4, 5.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정렬됐죠. 요게 이제 선택 정렬이라고 부르는 기술입니다. 값을 선택을 해가지고 이제 하나씩 이렇게 가는 정렬, 선택 정렬. 이것도 바로 구현을 해봅시다. 저희가 이걸 하기 위해서 값교환도 배웠고요. 최소값 찾는 알고리즘도 배웠어요. 기억나시죠? 아까 오늘 수업 다 했던 내용입니다. 최소값 찾는 거를 그래서 매 횟수마다 반복만 해야 돼요. 그래서 총 최소값을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다섯 개 중에서 이 전체 주어진 것에서 최소값 한번 찾아서 첫 번째랑 교환. 두 번째부터 마지막 것 중에 최소값 찾아서 두 번째랑 교환. 세 번째랑 마지막 것 중에 최고값 찾아서 세 번째랑 교환. 이런 느낌인 거죠. 요렇게 선택 정렬이라는 기술입니다. 그럼 바로 구현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먼저 그러면은 이것도 결국은 반복이죠. 반복. 최소값 찾고 교환. 최소값 찾고 교환. 최소값 찾고 교환. 이거를 총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하면 돼요? 반복을 하니까 반복에 한 번만 한 번 반복만 한번 만들어 보고 그거를 포문으로 감싸가지고 반복을 시켜주면 되겠다. 이런 개념으로서 접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번 반복하는 거만 해봅시다. 전체 그냥 전체 봤을 때. 그래서 최소값 찾아서 첫 번째 값이랑 교환해주고 요거만 한번 구현을 해볼게요. 배열해서. 그럼 아까 전에 최소값 찾았던 거 기억나시죠? 민이라는 걸 이용해가지고 한번 그거부터 해볼게요. 민, 인트, 민 만들어주고 민은 A0였죠 저희가. 그래서 최소값을 찾는 방법은 순회하는 거였어요. int i 순회하는 거였죠. for i 이걸 제로부터 해서 1부터였죠. 제로가 들어갔으니까 1부터 i는 총 12전까지 9번까지 9번 값까지 가야 되니까 i 플러스 플러스 뭘 한번 볼게요. if 민이 민보다 더 작은 ai 값이 나오면 이 배열 값이 나오면은 민에다가 그 값을 넣어줘. 요거죠. 그럼 요 for 루프가 끝나고 나서는 민이 뭐예요? 최소값을 찾은 거죠. 최소값 찾았어요. 근데 그러면 사실 그렇게 되고 끝이 아니라 사실 저희는 뭐까지 알아야 되냐면은 최소값의 위치까지 좀 알아야지 둘이 교환이 될 것 같거든요. 그쵸? 그러면 구현이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구현이 조금 더 복잡해져서 어떤 식으로 하면 되냐면은 저희가 최소값 단순하게 값만 이렇게 민으로 저장을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 값의 위치까지 저장을 해볼게요. 위치까지.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위치를 표현하는 변수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예요. 위치를 표현하는 변수를. 그럼 i 말고 i랑 idx, 인덱스라는 겁니다. idx 변수 하나 만들어주세요. 요건 뭐냐면은 최소값의 위치 최소값이 어디에 있냐, 요거를 알려주는 그런 변수예요. 그래서 idx는 처음에 0으로 조리합시다. 저희가 0이 최소값이라고 지금 처음에 잡고 가니까 이 최소값의 위치도 idx 하면 뭐 아니면은 이제 민록 이렇게 써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조금 더 의미를 좀 파악하기 위해서. 미니멈의 로케이션이다 뜻이에요. 미니멈 로케이션. 민록으로 쓸게요. 미니멈 로케이션으로 쓸게요. 그래서 지금 미니멈 로케이션은 0이고요. 미니멈은 A0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민이 업데이트 돼요. 그럼 이렇게 돌다가 미니멈보다 AI가 작은 게 나왔어요. 그럼 민을 그 값으로 바꿔주면서 민록도 그 I로 바꿔줘야지 민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있겠죠. 민 록도 i를 넣어주면은 그 i 값이 여기 민록에 돼 있다면서 여기에 최소값이 있구나 여기에 생각할 겁니다. 자 그리고 사실 생각해보면 저희가
최소값을 알아야 될까요? 최소값의 위치를 알아야 될까요? 다시 한번 여기서 와서 생각해보면. 위치만 알면 되죠. 위치만 알면 값도 알아낼 수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사실 요거는 없어도 되겠죠. 그래서 최소값의 위치만 알아내는 요렇게 짜볼게요. 그럼 이렇게 만들면은 최소값의 위치가 뜰 거예요. 한번 여기서 프린트F 한번 해볼게요. 프린트F 민록만 한번 출력해볼게요. 그냥 단순하게 민 로케이션. 그러면은 실행시켜보면은 이거 새로 되네요. C 네 선택 정렬. 그럼 민록이 어딘지 나오? 자, 민록이 3으로 나오네요. 그쵸? 3번이니까 왼쪽은 헷갈리면 안 돼요. 이게 0번, 1번, 2번, 3번이니까 0이 있는 3이 나오는 게 맞죠? 민록이. 제가 밀 로케이션을 실제로 출력을 해봤지만 뭐 실제로 저희가 사용자 출력해서 보는 값은 아니기 때문에 없고. 하여튼 그러면 뭐를 찾은 거예요? 최소값이 어디 있는지를 찾았어요. 저희는 지금 어디 있는지를. 그 다음에 그거랑 뭐를 바꿔요? 첫 번째 값이랑 바꿔주면 되는 거죠. 자, 값 바꾸는 거는 저희가 잘하죠. 바꾸는 거. int 템프 만들면 돼요. 템프 값 바꾸기 시작합시다. 템프에다가 a 첫 번째 값 0번 값 넣어주고 최소값 민록 여기에다가 뭐를 해줘요? A 제로를 넣어줘. A 제로가 아니죠. A 제로에다가 만들었네요. 첫 번째 값을 A 여기 민록 쓰면 되죠. 민 로케이션. 그러면은 최소값 여기 민록 A 민록이 최소값인데 최소값이 A 제로에 들어가겠죠. 그 다음에 그 원래 최소값이 있던 그 자리에는 꽁쳐두었던 A 제로 값인 템프 값을 넣어주면은 둘이 값 교환이 될 겁니다. 어. 그럼 이게 한 번 반복이에요. 이게 하나짜리 반복.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하나짜리 반복. 요거를 총 10개 데이터니까 9번 반복되겠죠? 최소값을 9번 찾아야 되니까. 왜냐면 하나만 남았을 때는 굳이 최소값 찾을 이유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9번 반복해주기 때문에 요거 전체를 탭해서 들여쓰기 해주고 홀문으로 감싸줍시다. 자, 이 안에서 i는 썼으니까 j를 여기 씁시다. j를 쓸 건데 그럼 j는 뭐부터 봐야 해요? j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생각합시다. 이제 j를 어떻게 변화시킬까? 그럼 바뀌는 게 뭐예요? 이 매 반복마다 바뀌는 게 뭐예요? 한번 생각해봅시다. 전체 데이터 있어요. 0번부터 9번까지 중에 최소값 찾아요. 그래서 0번이랑 바꿔요. 그 다음 반복에는 뭘 어떻게 바뀌어요? 1번부터 9번 중에 최소값 찾고 1번이랑 바꿔요. 그럼 뭐가 바뀌는 거예요? 사실상 맨 왼쪽에 있는 번호가 바뀌는 거죠. 0번에다가 0번부터 9번까지 비교. 그 다음 반복에서는 1번부터 9번까지 비교. 그 다음 반복에서는 2번부터 9번까지 비교. 계속해서 왼쪽 값의 최소값을 채웠기 때문에 이게 한 칸씩 이렇게 늘어나는 거예요. 비교해야 되는 그 대상들이 줄어들면서 이 채워지는 게 하나씩 늘어나는 거죠. 그럼 J는 0번부터 시작해서 하나씩 늘리면 되겠네요. 이런 느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럼 J는 제로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늘리면 될까요? J는 9번과 10번을 이제 한번 이렇게 해줄 필요가 있을 수도 있죠. 9번과 10번이 남았을 때. 그렇죠. 8번까지 채웠고 9번과 10번 자리를 바꿔줘야 될 수 있기 때문에 9번까지는 가야 되죠. 그럼 10까지 가야 되겠네요. 아니죠. 9번. 그러니까 9까지, 9전까지, 8번까지 가야겠네요. 헷갈리죠, 말이? 0, 1, 2, 3, 4, 5, 6, 7, 8, 9번이니까. 8번과 9번을 바꿔야 될 필요가 있으니까 8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9까지 갈 필요는 없고. 그래서 J는 9보다 작다. J를 플러스 플러스. 그럼 요게 되고, 이건 다음에 이 안에 J를 채워줘야겠죠. 그러면은 J가 0일 때는, 그러니까 J가 J번 나왔을 때, J번부터 9번까지의 최소값 찾는 거니까, 최소값 찾는 알고리즘에서 이 0을 다 J로 바꿔줘요. J, J. 그 다음에 여기도 J, J. 이렇게. 그럼 이제 말이 됩니다. 여기도 좀 바꿔줘야겠죠? i는 1이 아니라, 그럼 여기도 J 플러스 1. 자, 코드가 좀 바뀌는 과정을 좀 잘 뜯어보시면 좋아요. 한번 이해를 다시 해봅시다. J가 0부터 시작해서 8까지 갈 거예요. J는 어느 위치냐면은 지금 선택돼 있는 위치예요. 반복해서. 예를 들어서 세 번째 값을 잡고 세 번째 값, 3번 값을 잡고 3번부터 9번까지를 중에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3번 거 바꾸자. 요 말이에요. 그럼 J번 값, J번 값을 잡고 J번 값부터 9번 값까지 비교해서 최소값을 J번 거 바꾸자. 요런 개념이죠. 그러면은 J번부터 9번까지 최소값이기 때문에 제가 최소값을 미리 민이라는 친구를
AJ로 만들어줘야겠죠? AJ로. AJ를 잡고 미니멈 로케이션도 J를 잡고. 그렇죠? 아, 생각해보니까 여기가 좀 수정이 있어야겠네요. 요 값을 할 필요가 없고 여기도 이렇게 가야겠죠? A 민으로. 또 배터리가 없어서 잠시만요. 자, 이렇게 가야겠죠? A 민록보다 AI가 크면은 이제 민록을 수정하고 이렇게 해야 조금 더 완벽하게 되겠네요. 코드가 약간 실수가 있었네요. 이거는.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자, J 번부터 9번까지 비교해요. 그럼 미니멈 로케이션. 지금 최소 값은 J1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시작을 하는 거죠. 스타트가. 그럼 I는 J1이 최소 값이기 때문에 그 다음 비교가 J 다음 값이랑 비교를 해야겠네요. J 다음 값도 이렇게 가면서 비교를 할 거예요. 그러면 J 플러스 1부터 반복이 시작해요. 비교 반복. I는 9까지. 그래서 여기 10은 이대로 놔둬주고. 그러면은 미니멈 로케이션, 현재 지금 미니멈 로케이션을 생각하는 그 A 값과 지금 반복되고 있는 비교되고 있는 I 값을 비교해서 지금 반복되고 비교되고 있는 I 값이 더 작으면 미니멈 로케이션을 그 I로 업데이트를 해주면 된다. 그리고 나서 싹 해가지고 최소값 찾아서 미니멈 로케이션을 찾았어요. 미니멈 로케이션 찾았을 때 그 미니멈 로케이션 값이랑 지금 시작한 J 값이랑 바꿔주면은 최소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런 개념인 거예요. 이것도 한번 실행시켜 봅시다. 이대로. 잘 되죠.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구현해 보시고 혹시 성공하신 분들은 방금처럼 뭐까지 해볼까요? 내림차순까지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림차순. 내림차순 조금 다를 수 있지만 내림차순 또 도전을 한번 해보실 수 있으면 도전해보고 일단 이거 오름차순 정렬 잘 되는 것부터 확인해주세요. 해보시면 안 되면 질문해주세요.
네, 여러분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거를 오름차순 정렬, 내림차순 정렬 해보겠다. 큰 수부터 해보겠다 하면은 반대로 해서 최대값을 찾은 다음에 최대값을 왼쪽으로 넣으면은 오름, 내림차순 정렬이 되겠죠? 그러면은 단순하게 뭐만 바꾸면 돼요? 여기 이것만 바꾸면 되죠. 요건 이렇게. 요 부등호만. 요 최소와 최대를 구분한 부등호만 바꿔주면 아마도 최대값, 내림차순 정렬이 잘 될 겁니다. 간단하죠, 이것도?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해서 기본적으로 알고리즘 가지고 for와 if 가지고 알고리즘 다루는 법까지는 약간 해봤어요. 그래서 오늘 이게 앞서 말한 대로 C의 마지막 수업이 될 거고요. 다음 주부터는 파이썬에 대해서 들어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파이썬 또 개발 환경 세팅을 해주셔야 되기 때문에 영상을 또 하나 더 올려드리고 올 테니까 그거를 설치해 오셔야지 다음 주에 좀 빠르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추가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C에 대해서 조금 더 심화랑 보충되는 자료들도 제가 시간이 될 때 중간고사 끝나고 계절학기 중간고사 끝나고 업로드를 해드릴 테니까 또 한번 혹시 궁금하시다면 플러스로 참고해 주시고 굳이 안 보셔도 괜찮긴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